예, 탈모 시장 현황과 두피 AI 서비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상명대학교 서광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젊은 층, 그리고 여성층,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대에서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탈모 시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AI가 대세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AI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탈모 시장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런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두피라든지 또는 모바일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써서 어떤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국내외 탈모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2가지 큰 국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국하고 미국의 사례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유럽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탈모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외국의 사례는 미국과 중국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피 관련 AI 서비스가 지금 막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벤처기업들 아니면 국내의 화장품 회사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외국도 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례들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고 대표적인 사례, 가장 유명한 사례 한 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AI 학습용 두피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두피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AI를 결합한 두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피 AI 서비스 전망 그리고 실제로 두피 AI 서비스가 개발됐었을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내외 탈모 시장 현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슬라이드는 국내 탈모 시장의 현황입니다. 데이터셋을 좀 볼까요? 데이터셋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탈모 진료비 현황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 2015년부터 최근 데이터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셋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탈모 환자 수만 실제로 탈모와 관련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만 얼마? 109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저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죠?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어떻습니까? 연도별 탈모 환자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환자는 5년간 수치를 뽑아보니까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봤더니 한 11.3%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더라. 사실은 병원을 가는 환자 수가 이 정도인데 병원을 가지 않는 환자 수까지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탈모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실제 가장 요 데이터셋 오른쪽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게 뭐냐면 2019년 연령별 탈모 환자 비율 최신 데이터셋을 가지고 탈모 환자 비율을 따져봤더니 탈모 환자 수가 제일 많은 거는 몇 퍼센트? 즉 40에서 여기 보시면 40에서 49세까지가 22%, 30에서 39세가 23.1%, 조금 의외의 데이터이긴 한데요. 20에서 29세 굉장히 젊은 층이죠. 젊은 층도 20.9%의 탈모 환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젊은 층의 탈모 환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이 데이터셋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셋은 탈모 환자 수는 점점점 젊은 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위는 30에서 39세 젊은 층이죠. 2위는 40에서 49세 그리고 3위가 20에서 29세라는 걸 보니 20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층의 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 비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국내 탈모 시장 현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를 다 살펴볼 그런 데이터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의 사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탈모 시장 수요가 인구 노령화, 탈모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BIS 월드라는 거에서 지금 미국의 탈모 시장, 탈모 환자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셋을 조사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모 케어 시장 수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 거 있는데요. 2013년에 35억 달러 정도에서 2023년에는 38억 달러까지 증가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셋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역시 미국도 탈모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탈모 관련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탈모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탈모 케어하는 케어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모 케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샴푸서부터 굉장히 의약품에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탈모와 관련된 케어 시장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도 역시 탈모 인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리서치 기관인 HCR에 따르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중국인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미국, 방금 전에 살펴봤던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일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탈모 시장의 큰 손이 남성도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 젊은 세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성 비율이 늘 점점 35%로 물론 남성보다도 낮지만 여성의 비율이 35%까지 증가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역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모에 굉장히 남성보다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민감하다고 해서 탈모 시장에 편입되는 인구도 많고 여성 탈모 인구들이 그 시장에서 소비하는 소비 지출도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년층이지만 실제 나이대를 잡아보니까 연령으로 보면 18에서 30세 청년층이 전체 탈모 인구의 66.6%래요. 굉장히 큰 숫자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탈모 인구가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걸 역시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역시 중국의 탈모 시장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탈모 시장도 탈모 관련된 산업도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외 시장은 미국과 중국만 살펴봤습니다만 모든 유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탈모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으로 내려오고 있고 여성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뭐만 살펴볼 거냐면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 여러분들 많이 시장에서 볼 거예요. 탈모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거 있죠. 샴푸 같은 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탈모 케어 샵 같은 데 가서 관리받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심지어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 두피 시술까지 하는 경우도 아마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로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두피 관련된 AI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AI가 요즘 대세라는 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피 탈모 관련된 시장에서도 그럼 AI와 결합된 서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AI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산업 도메인이 굉장히 많은데 피부 미용이라든지 두피 관련된 서비스들 이것이 또 의학과 연결된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서비스 2개와 국외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가 1개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논문을 서치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문을 서치하다 보니까 IEEE 저널을 제가 쑥 서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탈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한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이더라고요. 그 논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논문 하나가 있어서 그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AI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화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탈모나 두피 관리에도 AI를 적용한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글로벌리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비컨이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국내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삼성의 사내벤처 회사에서 테이크오프한 그런 회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비컨이라는 하나의 스타트업 회사가 자체 개발한 두피 케어와 탈모 예방이 가능한 솔루션을 출시해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전자제품 관련된 전시회하죠. 전시회에서 한 2년 동안 발표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두피를 또는 이마의 탈모를 진단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순차적인 프로시저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두피 상태 및 이마 비율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진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때 당연히 무엇을 쓰느냐? 당연히 이걸 진단하기 위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을 것이고 이 이미지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뭡니까? 딥러닝이라든지 AI 서비스를 써서 실제로 정량적으로 진단을 해서 두피 상태라든지 또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레코멘드,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역시 한국의 회사입니다. 국내 기업인 초이스 컴퍼니라는 회사다. 초이스 컴퍼니라는 회사도 역시 피부, 두피, 모발 진단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AI 전문 회사고요. 요 AI 전문 회사인데 AI 기반으로 역시 피부 및 두피 분석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다양한 피부 조건에 따라서 빅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 구축했다.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로 구축한 거고 알고리즘은 역시 AI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이 됐던 딥러닝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피부와 두피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모발 밀도, 두피 각질, 두피 민감도 그리고 모발 굵기를 AI로 진단을 해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례인데요. 포토파인더라는 사의 최첨단 AI 두피 진단기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국내에서도 두피 진단한다 하면 사실 이 디바이스들하고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이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케어 진단 서비스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고요. 역시 육안으로 정확하게 탈모 형태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공지능으로 전면하게 진단을 하고요. 한 번 더 여기서 나가는 건 뭐냐면 포토파인더사에서 뭡니까? 탈모 전문 의사들이 한 번 더 진단 결과를 한번 리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차가 거의 없게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인데요. AI 서비스와 관련된 거. 2020년 7월에 IEEE 액세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컬프 I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만 제가 설명드리면 딥러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딥러닝 잘 아시다시피 AI의 대표적인 요즘 각광받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실제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두피 건강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두피 모발 검사 그리고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여기 사례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 다 두피 이미지 데이터죠. 두피를 이렇게 어떤 디바이스로 다 사진을 찍고 두피가 비듬이 많냐, 모낭염이 있냐 없냐, 탈모냐, 기름진 모발이냐 아니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중국 논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실제로 헤어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AI 학습력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AI 학습력 두피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한국의 아람휴비스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피 상태 이미지 AI 데이터를 몇 건, 10만 건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종의 두피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1번 양호, 미세각질, 피지과다, 모낭 사이 홍반, 모낭 홍반 농도, 비듬 탈모 이렇게 7가지의 라벨링을 실제로 해서 10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런 걸 구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실제로 AI의 데이터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쪽 두피와 관련된 진단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데이터셋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과제거든요. 정보과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즉 한국인의 두피 상태 이미지 데이터를 10만 건 구축해서 이거를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AI 두피 진단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축 사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여기 동그라미로 쳐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기존과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두피 영상 진단 분석 및 맞춤형 두피 건강 가이드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서비스가 목적이고요. 두피 진단기, 그 다음에 여기서 두피 진단기에서 계속 이미지 데이터들이 쌓일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걸 두피 진단 DB로 계속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구축될 수 있어서 두피 진단 AI 알고리즘 및 분석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의 이코시스템으로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이게 서큘레이션 되면 데이터는 점점 쌓일 것이고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한 영상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런 선순환을 구축해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로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런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건데요. 한국인의 두피 상태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뭘 만들 거냐? AI 두피 진단 서비스 당연히 제안할 건데, 요즘은 AI와 더불어서 대세가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AI 두피 진단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크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뭐 아키텍처를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휴대용 두피 모발 이미지 획득 장치. 이게 뭐 스마트폰이 됐겠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 데이터, 두피 이미지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하나 있으면 되겠고,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진단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미지 데이터는 다 어디 쌓여요? 아까 보셨지만 별도의 빅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로 쌓이죠. 이게 어디에? 클라우드에 기반으로 한 어떻습니까? 저장소에 쌓이게 되겠다. 그 저장소랑 뭐다? AI랑 결합이 돼서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AI에서 학습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뭘로 관리하느냐? 뭘로 관리하느냐? 요즘 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두피 진단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AI 두피 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디테일은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큰 프레임 하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의 AI 두피 진단 서비스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개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두피 AI 서비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두피 AI 서비스 전망하고 기대 효과가 뭐냐? 제가 쭉 언급을 했는 얘기를 아마 정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두피 AI 서비스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확성입니다.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면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데이터셋이 많아야 됩니다. 딥러닝을 쓰려고 하면요, 데이터셋이 적은 걸 딥러닝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딥러닝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 두피 이미지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다양한 모발, 다양한 두피 진단이 가능해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카테고리별로, 아까 카테고리 우리나라 7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양호부터 여러 가지 진단이 있었죠. 한 7가지 정도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미지 데이터셋이 더 쌓이면 7가지 카테고리 안에가 카테고리가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도가 높은 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인 두피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 사업,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셋을 계속 게더링하게 되면 데이터셋은 점점 많아지게 되겠고, 이것이 결합이 되면 아마 보다 더 정확도가 높고 다양한 진단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거다. 물론 AI 기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 AI 기술도 있어. 그죠? AI 기술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AI 학습용 두피 데이터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정부에서 구축해서 그거 오픈해 준대요. 그러면 뭡니까?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AI 두피 데이터셋을 가지고 내가 AI와 관련된, 또는 AI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진단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들은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죠. 당연히 두피 진단하고 피부 진단하면, 여러분들 두피 진단하거나 모발 탈모하면 피부과 가셔야 됩니다. 그럼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가보면 되게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고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 의사들도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 AI 서비스를 써서 두피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와 결합돼서 AI로 결합된 진단 결과를 보고 그거와 본인들의 노하우를 결합시켜서 진단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아마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AI 두피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의료 서비스와도 결합된 형태, 보조적인 또는 보조적인 단계를 더 뛰어넘는 의사보다도 더 정확한 진단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벌써 왔네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두피 관리 업체, 두피 관리하는 업체들도 뭐 본인들의 노하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AI 두피 진단 서비스가 정확하게 출시가 되고 그 진단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역시 보조적인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 역시 의료 쪽뿐만이 아니라 두피 관리, 두피 케어 샵 같은 데서도 그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올라가고 고객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나 연구소도요. AI에 연구하는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AI를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데 두피 진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이미지 데이터, 두피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피 이미지 데이터셋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어떻습니까?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스킬들은 굉장히 뛰어나니, 그죠? 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AI를 결합한 진단 애큐리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프리시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될 것 같고 짧게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뭐 연구 논문 아까 논문 보셨지만 논문도 발표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거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떻습니까? 그런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셋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뭡니까?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피 AI 서비스 전망이나 기대 효과를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두피 이미지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AI와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들 출시가 가능하다. 물론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이미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나 이미지 데이터셋만 있으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AI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두피와 관련된 AI 서비스, 두피와 관련된 뭡니까? 비즈니스 위한 아이디어 같은 걸 창출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꼭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꼭 피부라든지 두피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면 굉장히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